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3일 도쿄에서 611명, 카나가와 529명, 사이타마 251명, 치바 294명, 오사카 452명, 홋카이도 55명, 오키나와 140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1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2명, 사이타마에서 8명, 효고에서 5명, 오사카에서 4명 등 총 5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64만 5,852명, 누적 사망자 수는 16,86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61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61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대에서 30대가 총 280명으로 전체의 약 46%, 40대에서 50대는 총 162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31명, 시설 내 감염이 2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30대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12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5명 감소한 225명, 입원 환자는 103명 감소한 3,46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6만 6,894명, 누적 사망자 수는 2,67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개 도도부현에서 또다시 긴급사태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날 오사카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오사카시의 한 파친코점 치고는 묘하게 조용합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첨이 아니라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친코점에서는 직장 접종의 대상을 근린 주민이나 손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좌석을 돌며 백신을 놓습니다. 접종 후 경과 관찰 시간은 파친코 기계에 있는 화면에 표시되는 구조입니다. 最初はパチンコ屋さんでやるんか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普通の病院で接種するのとあまり変わらない感じで。パチンコ屋はこんな使い方あるんや。なんか斬新なやり方やなみたいな。 이곳은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한 오카야마시의 동물원입니다. 오카야마현은 긴급사태가 해제되고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로 전환되었습니다. ずっと我慢させてたんで、家の中でね、こういうところに来させられるのは嬉しいですね. 하지만 음식점은 여전히 인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연방지 조치 대상이 된 오카야마시와 쿠라시키시 등에서는 계속 주류 제공이 자제됩니다. 私たちがお酒を売ってお酒をさらに作らないとやはり農家さんも大変なんですね。そこをですねやはり分かっていただかないと、とにかくお酒を買っていただいて飲んでいただいて経済を回してほしい. 이러한 만연방지 조치 지역의 주류 제공 여부는 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第5波の大きな山、これをきちんとこの山を描き切ってきちんと下まで落とすということ、リバウンド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ことは起こさせ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만연방지 대상인 센다이시에서는 주류 제공 중단의 요청이 계속되지만 감염 대책이 되어 있어 현이 인정한 음식점은 오후 7시까지 주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認証店はお酒が出せるっていうことで、お客さんも外で久々に飲める機会が来てく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期待と、それでもやっぱりコロナの感染拡大が怖いっていうので来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の期待と不安が入り乱れている状態です. 주류를 전면 제한한 오카야마 현관은 판단이 갈렸습니다. 4名以内に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そういうことであればですね、感染は広がりづらいだろうと判断をしました。 야마나시와 나가사키 등 6개 현에서는 만연방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코후 시내의 이자카야는 13일부터 영업이 재개되고 심야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本当に久しぶりですね。もちろんだからもう本格的に飲むのは3週間。やっぱり雰囲気違いますよね。家とはね。 주류 제공의 조건은 야마나시현 독자적인 그린존 인증입니다. 인증 여부에 따라 주류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待ちに待って一番今日は嬉しい日ですね。毎日電話やってますかっていう電話がかかってきてね、それをお断りするのが一番辛かった。
정부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10월 이후 제3자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서의 주류 제공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야마나시현의 그린존 인증의 경우에는 현 담당 직원과 위탁업체 직원이 감염 대책을 체크합니다. こちら測ら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座席を引いた時の、幅が約90センチ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座席と座席の間隔で1メートル取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よ。なるほど。 그 외에도 테이블 위에 파티션 설치, 환기 여부를 확인 가능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 제도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 만연방지 조치 해제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飲食店さんに関しても45デシベル以上は音が出ないような形で BGM を調整し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なお願いをしていますので、お客様がお話しする際のお声が大きくならないように対策をすみませ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하지만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야마나시현에서는 인증을 받은 가게에서 지금까지 5건의 클러스터가 발생하였습니다. お店の方がですね、万全な感染症対策を行っていてもですね、利用者の側がそれを無視したりしてしまうと、やはり感染連鎖につながってしまう恐れがあります。利用者の皆様にもですね、そういったお店のルールを守っていただくように注意喚起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편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된 도쿄. 이날 신규 감염자는 611명으로 약 2개월 만에 7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음식점은 주류의 제공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도 무지개 스티커라는 제3자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徹底点検済みですね。それも都の職員の方が来ていただいて店内、チェックとしてつけていただいて、職員の方が来てチェックした何回ぐらいは一度だけですね。はい。それ以降はないと思います。投げられっぱなしは投げられっぱなしだと思います。ちょっとチェックしに来ていただければ一番やりがいも感じられるのかなと。 하지만 도쿄에서는 인증 스티커를 버젓이 걸고 주류를 제공하는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不公平といえば不公平かなと。やめてしまえばそこまでなんで、もう一回ぐらい来ていただきたいなとチェックに。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를 표명한 새 후보는 의원 회관을 돌며 인사를 하거나 정책 발표 회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周辺国のミサイル攻撃能力が進化する中、ミサイル防衛能力の強化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날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발표를 한 키시다 전 정조회장은 미사일 방위 능력을 둘러싸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敵式攻撃能力、これも有力な選択肢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憲法あるいは先制攻撃との兼ね合い、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もしっかり整理した上で考え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아베 정권은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서쇼의 배치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부상한 것이 바로 적기지 공격 능력입니다. 사임 직전인 9월 아베 전 총리는 담화에서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정말 국민의 삶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적기지 공격이라는 말은 피하고 방어만이 아닌 공격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결론을 연내에 내도록 차기 정권에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으로부터는 선제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신중한 자세로 조정은 난항을 겪으며 스가 정권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타카이치 전 총무상은 지난주 입후보 표명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私は迅速な敵基地の無力化と、申し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法整備が必要なものはやはりサイバー攻撃です。つまり敵基地のシステムを無効化するというのは現在の日本の法律では認められておりません。で、あくまでも先制攻撃ということもこれはもう全く認められておりませんので、憲法にまたかかってくる問題になりますから、明らかな発射の兆候があった、というような時に一体どう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現実的な方法は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지난주 금요일 입후보 표명을 한 코노 행정개혁 담당상은 軍事力で、戦う以前にこのサイバー戦であったり情報戦であったり経済的なことを含めそういう時代になっている。敵基地攻撃能力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抑止をどうするか、それからそれ以前にもっと現実的な課題として今申し上げたようなことをや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 코노 씨는 미사일로의 대응 이전에 사이버전 등으로의 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주목받고 있는 코노 씨, 이시바 씨 두 사람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날 코노 행정개혁 담당상은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과 회담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회담 후 이시바 전 간사장은 河野さんの方から仮に当選した暁には挙党体制というものを作りたいんだ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 이시바 씨는 자신의 출마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노 씨와의 회담에 앞서 이시바 씨는 출마의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노다 간사장 대행과 회담하였으며 총재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이시바 씨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HK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른 30%로 나타났으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2%포인트 하락한 50%였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고 퇴임의 의사를 밝힌 스가 총리. 스가 총리의 1년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한다 7%, 어느 정도 평가한다 48%로 5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9일 실시될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어떤 정책의 논의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 대책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재정 정책 33%, 외교 안보 정책 8%, 에너지 정책 4%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선거에서 여야당의 의석 비율에 대한 질문에는 여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가 22%, 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가 2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부동층은 47%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상당수 남아있다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한일 고위급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그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일본의 후나코시 타케히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13일 오후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외무성 내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은 비공개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으며 북한이 주말에 실시하여 성공했다고 발표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발사 실험이 의제에 올랐습니다. 14일은 미국을 포함한 3개국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